조총련 북송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곧 열립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조총련 북송 피해자들이 우리 그간에 봤던 피해, 북한 정권이 보상해야 된다라고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그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인 기자입니다. 한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총련 북송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긴 하는데 일본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네, 일단 이 소송은 1950년대 말에 이제 북한과 일본이 맺었던 제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이제 1959년부터 84년 사이에 이제 조총련계 제일교포들을 이제 북한으로 보낸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당시에 북한에 갔던 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매우 가혹한 삶을 살았다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일본 지방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네. 이 소송 설명 전에 좀 먼저 북송됐던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이제 당시에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이제 일본 조총련에서는 이제 일본에 당시에 거주하던 이제 일본 제1교포들의 집에 뭐 일일이 찾아가서 이제 북한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을 대변한 것이죠. 이제 59년부터 84년까지 북한으로 떠났던 제1교포분들의 수가 약 9만 3천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제 이 중에는 6천여 명의 이상의 일본인 처와 일본 국적 자녀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분들이 북한에 도착하니까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제 성분을 따지면서 이제 거의 사회에서 이제 거의 최하급, 최하위의 계층으로 이제 취급을 받고 이제 이런 여러 차별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탈북을 시도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탈북에 성공하셔서 지금 일본에 정착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몇 해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억나는데 그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도 탈북자들이 많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본 정부의 방침은 일본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조총련계죠. 네. 북송됐던 조총련계 사람들이 탈북했을 때를 기준으로 일본에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었고 지금 한 기자 설명대로 그런 분들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럼 소송 제기는 언제 시작한 겁니까? 네, 이 소송은 이제 2018년 8월에 이제 처음 이제 도쿄 지방법원에 이제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이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 참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네.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인들의 얘기를 전했다고요? 네, 특히 이날 회견에는 가와사키 에이코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는 북한에 가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뭐 옷과 음식, 집, 뭐 돈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냥 오기만 해라. 뭐 이런 선전을 듣고 갔는데 막상 첫날부터 뭔가 속았다는 느낌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 이후로도 육체적 노동을 이제 많이 요구하는 그런 이제 분야에만 이제 이런 제일교포를 이제 북한 당국이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을 시도했는데요. 이제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이제 탈북에 성공하신 이제 분들의 사례 중 하나이고요. 손해배상 소송 이러면 얼마를 청구했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액수도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좀 밝혀졌다면서요? 네, 기자회견에서도 나왔고요. 이제 이미 사전에 이제 발표가 됐던 바로는 이제 남녀 5명, 가와사키 에이코 씨를 포함해서 이제
북송 사업 피해 탈북자들이 이제 제기한 소송인데 이제 각 개인당 각 1억엔, 그러니까 총 5억엔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들이 북한에서 받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만한 그런 뭐 규모나 액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더욱이 이번 소송이 더 주목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 재판을 변호하는 네. 그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등장했다고요. 네.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후쿠다 켄지라는 변호사인데요. 이제 이 변호사는 나와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제 판결을 내려도 이제 북한 정부가 실제로 뭐 이런 손해배상을 지급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자기도 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북한에 억류돼서 미국에 귀국하자마자 이제 바로 사망했던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그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들이 이제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국에서도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승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미국에서의 이제 소송 전례를 이제 인용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모색해 볼 이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소송의 결과가 일본에서의 북한 문제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인 납치자 피해, 예. 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소송의 결과에도 좀 일본인 납치 문제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본 국민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재판 결과가 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뭐 일본 측이 북한 측과 뭐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납치 피해 문제 등 북송 사업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할 때 이런 손해배상 얘기도 꺼낼 수 있고, 이제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이제 북한 측의 향후 조치를 이제 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토크는 조총련 북송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전망을 취재기자 한덕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